대한민국 WBC 죽음의 조 편성인데 뭐 저 이슈 리스트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항상 그쵸. 저희는 죽음의 조였죠. 네. 이번에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죠? 대회가 언제부터죠? 내년 3월. 네. 3월. 네. 도쿄돔에서 도쿄돔. C조는 결집을 하고요. 이거는 분명해 보여요. 어느덧 이 WBC라는 대회가 열리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네임밸류 가치가 높아진 대회가 됐어요. 맞아요. 이제는 메이저리그 슈퍼스타들도 이 대회에 나가는 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내 나라를 대표해서 그 대표팀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정말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야. 한번 진짜 이런 데 나가서 꼭 정상에 오르고 싶어. 그렇죠. 이런 게 이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경쟁의 치열함도 굉장히 치열해졌지만 선수들이 먼저 나 내년에 WBC 나가려면은 12월, 11월부터 훈련합니다. 그럼요. 네. 이게 이제는 진짜 결코 쉬운 대회가 아니고요. 진짜 야구 국제대회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대회가 맞아요. 이제는 WBC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가 셋 다 오키나와를 갔다 왔는데 선수들 몇 명 만났더니 올해 목표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잘해서 WBC 맞아요. 국가대표 가는 대표. 겁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어떤 분께서는 이런 생각도 하세요. WBC 뭐 해봤자 군 혜택도 없잖아.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그랬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진짜 최고 레벨의 국제대회에 나가보고 싶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다 있고 나가려면은 그만큼 올해 좋은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내 기록이 내가 이렇게 기록을 쌓으면은 국가대표로 갈 만하다. 네. 이 선수는 충분히 대표팀 선발될 만하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선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조편성을 말씀을 드리면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일본, 대만, 호주, 체코 이렇게 맨날 있네. 예, 지난 그거 똑같아요. 23년. 다 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우리 다 있잖아요. 네. 예, 저기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풀비. 일본, 풀비, 풀씨. C, 풀씨. 예. 풀씨 이렇게 해서 도쿄에서 이렇게 경기하고요. D조는 이제 저기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네. 여기서 올라가면 미국 가는 거고 네. A조는 산후안 페르토리코에서 진행되고 B조는 미국 텍사스에서 진행해서 올라가면 이제 그 8강부터는 미국에서 하는 거죠. 네, 그쵸. 마이애미에 가는 겁니다. 아 마이애미 쪽 가는 거군요. 네. 저쪽은 이제 그 A조, B조는 네, 휴스턴 네.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결국 이제 준결승 마이애미, 결승도 마이애미에서 네. 진행이 됩니다. 예. 야 근데 D조도 만만치 않아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네덜란드, 이스라엘, 네. 니카라과. 야구 강국들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네덜란드 이런 데도 축구 강국이긴 하지만 지금 지난번에 맞아요. 저희랑 할 때 보면 잘해요. 네, 아유, 좀 잘하는 네. 선수들 많이 있어서 13년도에 거기 어디죠? 그리고 그 17년도 섬 그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이름 까먹었다. 네. 저 아, 남미 네. 쪽에 네, 있는 맞아요, 섬에 맞아요. 예. 예, 그쪽 친구들이 또 합류하기 때문에 예, 보통 사실상 큐라소에 그쵸. 큐라소. 예, 네. 맞아요. 사실상 빅리거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요. 뭐 13년도랑 17년도에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진짜 그 클래스 차이를 느꼈죠. 그때 또 뭐 젠더 보가츠, 아 맞아, 보가츠도 시몬스, 있었죠. 안드레튼 아유, 시몬스 이런 선수들 진짜 메이저리그에서 특급 취급을 네. 받는 내야수들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13년도 대만 WBC를 현장 취재를 했는데 그때 류준일 감독이 한탄을 했어요. 쟤네들은 하나도 안 빠뜨리냐 어떻게 이러면서 근데 그럴만한 게 그때 그 선수들이 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내야수들이 됐습니다. 시몬스, 뭐 맞아요. 젠더 보가츠 이 선수들이 그때는 마이너리그 특급 유망주였는데 그렇죠. 물론 그래서 시몬스는 이미 다 주전이었고 마이너리그에 있다. 해볼 만하다. 뭐 이랬던 얘기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하나를 안 빠뜨려요. 네. 진짜 그 좌중간 우중간 뚫을 수 있는 타구들을 다 잡아내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올라가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문제는 C조에서 이겨야 돼요. 두 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아 시조도 C조가 지금 가만히 저희가 있어봐요. C조가 어찌됐건 이제 일본과는 뭐 운명의 대결을 해야 되고 예.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뭐 일본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팀이긴 한데.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그 화려했던 시기는 진짜 이제 그냥 지워버리고 네. 초대 대회랑 2009년도 그거는 이제 너무 옛날 일이 옛날 됐어요. 일이고. 옛날 일이고 이제는 그냥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은 도전자예요, 도전자. 그 챌린저의 입장에서 맞아요. 진짜 부지런히 잘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전력 분석. 사실 전력 분석에서 아쉬움이 많아요. 뭐 맞아요. 일본 대만이야 자료가 많아요. 사실 뭐 우리들도 일본 대만 선수들 얼마든지 그럼요. 볼 수 있어요. 그게 네. 아니라 그쪽만 바라볼 게 아니라 뭐 이제 앞으로 보는 체코라든지 그렇죠. 예, 호주라든지 호주. 이런 쪽에 대한 확실한 전력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사실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렇다고 했는데 아닌데? 그런 것들 맞아요. 많죠. 이런 경우가 네. WBC마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영상으로 때우고 그러는 네. 게 아니라 이 선수에 대한 히스토리, 정말 장점과 단점을 그렇죠.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상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력 분석 최근에 뭐 저희 국제대회 때도 그걸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했는데 별 소용이 없거나 네. 얘기했던 대로 정말 다른 내용들이어서 굉장히 네. 고생들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사실 23년에도 일본, 호주, 체코와 같은 조로 편성이 그쵸. 됐었고 네. 당시에 이제 호주전을 패배하면서 네. 조별 탈락. 네. 사실 뭐 그때하고 지금 이제 거의 흡사한 구성인데 대만은 뭐 작년에 이제 프리미어 12 우승했잖아요. 네. 일본은 또 세계 랭킹 1위고. 네. 야 이게 호주는 지난번에 이제 WBC 졌고 우리에게는 만만한 상대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네. 시나리오를 못 짜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본한테는 뭐 이기기 그러니까. 힘들어. 네. 근데 일본 외에 다 이기면은 올라가. 사실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 대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호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체코도 지난 WBC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또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요즘에 국제대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전력 분석을 하겠지만 그렇죠. 상대도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전력 분석을 굉장히 잘해요. 네. 우리 건 너무 잘 보여지고 있어 외국에. 다 보여주고. 다 중계가 아니, 너무 잘 돼. 프리미어 12 할 때 도미니카에서 임창규의 커브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빡 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노출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 환경 이런 걸 그렇죠.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냥 임창규 영어로 딱 치면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던지는 모습이. 그래서 도미니카랑 그 프리미어 12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투수들과 이전에도 상대해 본 것처럼 그렇죠. 그쪽 타자들이 너무 쉽게 편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기사를 얼핏 봤는데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NPB는 그 유튜브 규정을 굉장히 강화했더군요. 오,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지금 보통은 우리가 몇 초 못 나가죠?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그 일단은 야구 그냥 유튜브는 못 쓰고요. 못 쓰고 쇼폼에서만 40초 이내만 쓸 수 40초. 있어요. 네. 그거보다 더 좁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NPB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여기는 적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국제 대회에서 뭐 A라는 투수가 이런 걸 잘해, 이걸 내세워야지 했다가 혼쭐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많이 만나본 상대랑 붙는 것처럼 좀 역으로 가고 좀 변칙된 볼 배합을 하고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 소프트볼 연맹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야구의 피파 같은 데인데 거기서 발표하는 랭킹은 대만이 1위, 그러니까 일본이 1위, 대만이 2위, 우리가 6위, 호주가 12위.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죽음의 조다. 체코가 15위예요. 네. 이렇게 치열한 조가 있어.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네. 이제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 그렇게 우리나라의 야구 랭킹이 그렇게 우리가 높지가 그래도 않아요. 전 세계 3위는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들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사실 대만이 2위지만 우리가 지난번 대만한테 진 것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대만은 이길 수 있지 않아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또 리니밍이랑 붙잖아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도전자의 입장에서 정말 준비 잘해가지고 네. WBC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C조 조별리그는 2026년 3월 5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상위 두 팀만 미국으로 향해서 8강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WBC만큼은 뭐 선수들도 기대하고 있고 뭐 유지영 감독 또 코칭 스태프 다 선임이 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번만큼은 선수들도 성적이 좀 나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선수들도 많이 아쉬울 거예요. 네, 그럼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WBC 간 선수들도 많이 아쉽고 다음에는 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래서 선수들도 물론 이제 뭐 절치부심하겠지만 그 지도자, 지도자들도 뭔가 규정이 또 많이 다르잖아요. WBC는 메이저리그 룰에 거의 흡사하게 맞아요.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숙지를 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WBC 그 투수가 바뀌었을 때 맞아요. 세타자 의무 네. 규정 요거 타이밍 놓쳐가지고 맞아요. 사실 상대한테 비기닝 허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치 클락도 할 텐데 이게 시간이 짧을 거예요. 그럼요. 메이저리그 기준이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견제 제한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세번 거에 이상 안될 대해서 거예요. 숙지를 제대로 해서 그렇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빠뜨리면은 허무하게 진짜 경기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박빙의 승부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거 하나로 만약에 지면 아유. 잠 못 자요. 네, 그리고 네. 승부치기도 다잠 할 못 거 자요. 아니에요. 네. 네, 승부치기도 아마 메이저리그 룰이니까 그럼요. 무사 2루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승부치기는 진짜 매니징의 싸움 같아요. 그럼요. 제가 메이저리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상대는 어느 타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는 어느 타순부터 시작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2점을 뽑아야 되는지 1점을 뽑아야 되는지 3점을 뽑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결정이 정말 똑부러지게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 룰 개정하면서 저희가 이제 승부치기 네, 왜 도입 안 했냐? 연장 11회 네, 갑자기 도입하자. 뜬금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현장 가서 들어보니 현장에서는 그런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매니징의 네. 중요성.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승부치기를 가게 되면 어찌 보면 그 민낯이 어찌 보면 그 좀 드러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승장은 그러니까. 정말 영리하게 오, 운영 잘했다. 작전이 좋았어. 네, 패장은 뭐 이렇게 거기서. 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이거죠. 네. 초공격을 하는 팀이 무사 뭐 1, 2루든 2루든 넣고 번트를 대가지고 1점만 뽑았어요. 그렇죠. 근데 말공격을 하는 팀이 2점을 뽑아서 끝내기로 이겨. 그럼 말공격 승장이 엄청나게 박수를 받을 그러니까요. 거고 초공격 패장은 네. 정말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근데 지금 추세가 승부치기로 가고 있으니까 언젠간 언젠가는 마주할 해야 돼요. 현실인데 네. 이걸 굳이 미뤄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은 지난번에 물론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토미 에드먼을 데려와서 네. 국내 선수들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까지 문호를 개방해서 나름 그것도 굉장히 저는 좀 성공적이었다고 봤는데 네. 이번엔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근데 보니까 KBO가 지난 WBC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미 선수들을 많이 만났더라고요.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그렇죠. 만나가지고 이미 여부. 어느 정도 의사타진을 했고 오. 네, 그래서 그 선수들로부터 뭐 몇몇 선수들은 진짜 가겠다. 합류하면 네. 영광이다. 진짜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죠. 나도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 이런 의사도 전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다채롭고 좀 더 경쟁력 있는 대표팀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 세계 야구인들의 축제인데 대부분 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수들끼리도 일종의 이제 경쟁 아닌 경쟁이 되는 그쵸. 것 같더라고요. 메이저 리그들끼리의 그러니까요. 경쟁이 지금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같은 팀 동료였다가 벤치 클로링이에요. 그럼요. WBC에서. 네. 그게 많은 그 메이저리그 관계자나 선수들이 되게 주목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수들이 이거에 나가겠다는 동기부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 네. 몇몇 슈퍼스타들은 뭐 도미니카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선수들은 WBC 우승이 내 소속팀의 월드시리즈 우승보다 가치가 높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WBC의 위상이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사이에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 때 뭐 저 베테랑 선수들 쭉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김광현, 유현진, 양현종의 마지막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 이렇게 멋지게 또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2008년 베이징 키즈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선수들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국제 대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사실 그 선수들이 2009 WBC 준우승에 네.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럼요.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선수의 마지막 WBC를 좀 그런 느낌이 나게 2009 WBC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네, 그때. 그렇죠. 예.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선수들에게 물어봤더니 출전 의지가 있고 물론 네. 이제 성적에 의해서 선발이 되겠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 WBC 때 미국이 전체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요. 그 핵심 선수를 순서대로 발표를 맞아요. 했어요. 그거 그래서 잘하죠. 캡틴이 마이크 트라웃이라서 네. 트라웃부터 딱 해가지고 그 USA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웃 맞네. 버금가는 그런 선수한테 그 다음에 딱 하고 이게 순서대로 한 명 한 명씩 맞아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더라고요. 미국은 이 WBC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죠. 미국 대표팀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최고의 선수한테 대표팀이다. 캡틴을 맡아주세요. 딱 해가지고 약간 뭔가 훈장을 수여하듯이 캡틴 하는데, 아메리카.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한 명 한 명씩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요. 우리도 유현진 선수가 일단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네. 네. 류현진부터 딱. 그러니까 발표하는 건 좀 그렇게 좀 멋있게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보도 자료로 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옛날에 명단에 또 이렇게 던지지 말고. 명단 나오지 말고 좀 네. 약간 퍼포먼스도 좀 있고 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이제 일단 우리의 바람이고요. 모르죠. 근데 이제 네. 안내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발도 잘하고 좋은 성적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년 3월 5일이에요.